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함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위치 함수를 사용하면 대상 벡터에서 조건에 맞는 인덱스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을 보시면 위치 안에 x가 있는데 x 값엔 논리값을 반환하는 조건을 대입합니다. 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요것만 볼까요? 이 아이리스 품종이 지금 보이는 요거하고 같은 것들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한번 복사를 해서 아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0개의 로우 값에서 지금 제가 실행했던 코드에 대한 참가 거짓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 참가 거짓이죠. 요 참가 거짓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참인 부분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인지 제가 여쭤보면 혹은 뭐 세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투르인 값들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앞에다가 위치를 붙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참에 관한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위치가 진짜 위치 함수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 위치 함수 중에 max하고 min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 주어진 벡터에서 최대값 및 최소값이 저장된 인덱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값을 한번 빼서 이 값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 값에서 가장 큰 값이 132번째에 있대요. 그러면 아이리스의 132번째 중에 우리 이 세팔 랭스의 값을 한번 보죠. 7.9가 가장 큰 값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민값을 하게 되면 얘를 실행하게 되면 14번째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14번째에 같은 컬럼 4.3이 지금 해당되는 컬럼에서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니크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유니크 함수는 벡터 중에서 중복되는 요소를 삭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유니크 함수입니다. 유니크 함수 사용법은 유니크 안에 x인자를 드는데 x인자는 적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특정 수나 벡터를 지정하게 되면 처리 대상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복한 채로 반환을 합니다. 아래 예제는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품종에 대한 컬럼들, 품종에 대한 컬럼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선 유니크를 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품종이 크게 보면 눈으로 보면 세 가지 품종이 나오는데 이거를 눈으로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복 대상에서 중복 삭제 대상에서 특정 요소를 제외하는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선 x를 이렇게 벡터를 만들고 다시 유니크 함수 쓰는데 이번에는 2라는 숫자를 중복 제거하지 말고 우리한테 실행해줘. 그럼 2가 아까랑 다르게 밑에 지금 실행한 결과 다르게 중복한 값이 나온 채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패스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패스 함수는 많이 사용되는 함수고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 사용법을 아래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점점점이라고 써있는 인자에는 벡터들의 값을 적용하고 이때 SVP의 인자에는 해당되는 값으로 벡터를 하나로 합치게 돼요. 뭐니 해도 좋은 거는 예제를 보는 거죠. 예, x하고 y 요 값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 값이 있는데 요거를 패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x하고 y를 요걸 기준으로 묻겠다. 그 z를 확인해보죠. 그러면 동해물과 콤마 백두산이 이 파라미터는 요 두 개의 벡터 혹은 뭐 몇 개의 벡터가 되든 그 벡터 사이에 넣고 싶은 문자를 넣는 거예요. 지금 공백을 넣었죠. 얘를 아무것도 없으면 붙어 나오죠. 얘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되고 합성하고 싶은 벡터의 값이 여러 데이터를 담고 있는 벡터라면 패스 함수의 결과도 같은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아래 예제는 남이란 문자열과 1부터 10까지 반복되는 벡터의 값과 합성한 결과입니다. 이 남이란 글자와 이 1부터 10은 벡터죠. 이 벡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남1, 남2, 남3, 남4 이런 식으로 벡터 연산을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때 하나의 벡터로 받고 싶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지금 벡터가 하나의 벡터로 출력이 됐어요. 이번엔 그래프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는 문자열의 정규식 및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인덱스를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패턴을 넣고 이 패턴은 찾고 싶은 패턴을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인수 x에는 대상 벡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서는 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요거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S라는 문자를 찾고 싶어요. 얘는 19번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소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소문자로 바꾸면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R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이때 옵션을 사용하면 대소문자 구분 없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그래프에 H자가 붙은 함수는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해당 인덱스의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의 true,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26개의 알파벳 중에 S라는 것들이 아니죠. S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S의 값에 true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나옵니다. 이 정규식은 또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진 않는데 정규식을 꼭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하고 지서브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서브 함수하고 지서브 함수는 문자열을 지정한 패턴으로 교체시켜줍니다. 우리 이 그래프 함수는 찾는 거였지만 얘는 교체를 하는 거죠. 우선 예제를 볼게요. 예제는 조선시대의 왕이 적혀있는 킹이라는 변수에 이번에는 종을 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태조, 정종, 태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을 다 왕으로 바꿨어요. 태조, 정왕, 태종. 지금 같은 경우 하나만 적용되고 적용이 안 됐죠. 근데 이 G서브 함수는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태조, 정왕, 태왕, 세왕, 단왕, 세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래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위주로 우리 데이터 조작에 필요한 함수들을 확인해 봤어요.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